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그다음에 저는 227까지 제출. 200, 예. 채널 A 말이죠. 예, 맞습니다. 227까지입니다. 그려낸 것인데 이러한 탐입니까?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 선서의 효력이 유지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도 거짓말 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은 거부권 고지는 지난번에 해드렸고요. 다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오늘은 피청구인이 신청한 증인이니까 주시면 하십시오.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이 있죠. 네, 증인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대통령과 통화하게 된 것은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으로 잘못 알고 전화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통화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조태용 원장께 한두 시간 후에 연락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전화 대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메모지에 보면 이 메모지 좀 띄워주시죠. 이 딴지일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드린 딴지일보라고 지금 들어가는 것이 이름이 아니고 이게 이상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거를 들으시면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제 불러주는 명단을 메모를 해서 그것을 보좌관에게 정사하도록 시켰는데 여기 보면 딴지일보 이상한 게 들어가 있고 권순일이라는 이름이 두 번 적혀 있고 또 조국 증인이 메모지에 추가로 기재한 걸 앞에 한 게 어느 부분입니까? 검은색은 전부입니까? 지금 색으로 되어 있는 글, 비슷하게 흘려 쓴 글씨, 그게 다 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메모를 바로 옮겨 적은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세하게 인적사항이 부기가 되어 있는 두 번째 메모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보좌관이 두 번째로 적었던데 기존에 있는 명단을 그대로 보고 적은 게 아니라 한번 적어봐 이름만 해서 두 번째 메모를 보지 않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일단 적은 내용이고요. 정무직회의, 산하부소장회의 개별적으로 원장님께 보고드리는 과정, 그런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굉장히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챙기지 못하다가 아니 메모지가 이미 정서가 됐는데 3차 또 정서를 다시 작성하게 기억에 의존해서 작성시킨 이유가 다음 날 뭐죠? 오후 4시 정도에 2월 4일 오후 정도엔 시간이 굉장히 여유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빠서 확인하지 못했던 이 명단을 가지고 꼼꼼히 챙겨보다가 저 첫 번째 메모 한번 증인 보세요. 예. 두 번째 메모는 첫 번째 메모를 보고 정서를 한 것인데 그 두 번째 메모를 주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서 다시 작성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시간이 있어서 했다는 게 그게 지금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명의 명단을 받았고 2명은 굉장히 좀 약간 어떤 사람일까라는 부분에 대해 궁금함이 있었고 계속 이게 묻겠습니다. 12명이 아니라 한두 사람 정도가 더 있을 거라고 하는 굉장히 궁금증이 있는 상태에서 저 혼자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도 첫 번째 메모를 봤던 저 친구가 좀 뭔가를 기억해. 그 당시에 이미 첫 번째 메모는 폐기한 상태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예. 저 메모는 예. 보좌관의 기억에 의존해서 작성한 거네요. 아닙니다. 두 번째 메모를 보고 쓴 겁니다. 물론 제가 두 번째 메모에서 두 세 번째 번째로 메모를 준 게 아니고 기억에 의존해서 작성하라고 했다면서요. 그건 세 번째 메모죠. 두 번째 메모했는데 세 번째 메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한번 묻겠습니다. 이 메모지에 동그라미 친 부분은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생각으로 동그라미를 친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보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알려고 하는데 그 알려고 하는 부분들이 다 나름대로의 다른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더구나 계속 묻겠습니다. 네. 이 증인이 며칠 전 어느 방송에 출연해서 명단이 크로스 체크됐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 메모지의 명단과 여인영 전 사령관이 불러줬다는 명단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여인영 사령관의 명단이 따로 있습니까? 저는 그냥 여인영 사령관이 당시에 불렀던 부분들을 메모했다가 그 메모한 명단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증인은 그 언론과 인터뷰에서 크로스 체크돼서 마치 일치한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비교해 보면 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지 그 않아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증인이 그 명단을 여인영 사령관이 얘기하는 명단을 본 적은 없는 것이죠. 그 불러주는 상태에서 걸, 인터넷 불러주는 거를 듣고 받아 적기만 한 그러니까요. 것뿐입니다. 예, 증인 명단만 아는 것이지 예. 여인영 사령관의 명단은 모른다는 거죠.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마치 확인한 것처럼 얘기한 것을 그거는 지적하는 아마 것입니다. 12월 3일이나 예, 계속 4일의 증인 얘기가 계속 아니고 묻겠습니다. 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언론의 방첩사나 조지 경찰청장의 명단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크로스 체크해봤다는 것으로 크로스 체크 해봤습니까? 일치하던가요? 다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는데 유사하다고는 생각했습니다.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든가요? 계속 묻겠습니다. 그 증인은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 메모지의 원본을 제출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진 촬영해서 제출했는데 왜 메모지를 제출하지 않고 사진 촬영해서 제출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왜 제출하지 않았겠다고 했겠습니까? 보니까 제가 경찰, 검찰 공수처 조사를 받았는데 대부분 다 특히 경찰도 디지털로 해서 증인 지금 수사기관에서 네. 수사기관에서 이 메모지를 확보한 경위를 보면 네. 증인에게 제출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제출할 수 없다고 해서 사진 촬영하여 기록에 첨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뭐 쉽니다. 통화를 한 적이 없고 아마 저한테 카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진은 언제 전달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카톡으로 예. 보낸 것입니까? 전송해줬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 메모지를 보면 이 어디 바닥에 놓고 찍은 것 같습니다. 네. 매트리스 같은데 이 사진 찍은 장소가 어딘가요? 저희 집입니다. 집에서 찍으신 건가요? 네.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요. 그 강아지가 미끄러지지 말라고 요 밑에 고무 같은 패딩을 바닥에 깔아놨기 때문에 아마 그것으로 보입니다. 무늬로 봐서. 감히 그 상태에서 검사께서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안 드리진 않은 것 같고요. 제가 아마 참고인이니까 피의자가 아니라서 압수수색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아마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사진을 찍어가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그냥 사진을 찍어 가신 것 같은데요. 예. 전 도리어 그 다음에 경찰에서도 와서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 검찰은 또 특이하게 이메일을 통해서 라고 하는 무슨 이메일을 보내서 글로 넣어야 증거 효력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전 요즘에는 다 디지털식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이제 준비된 신문사항 여쭤보겠습니다. 이 메모가 증인이 12월 6일 정부에 출석과 진술했을 때 이미 있었던 것은 맞죠? 4일, 5일에 작성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월 6일 정보회에 참석하기 전에 있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때 왜 안 가지고 왔죠? 그냥 가져갔습니다. 그럼 제출 안 했습니까? 제출을 안 하고 보여드렸는데 통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관심을 가지시는데 메모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메모를 누구에게 보여줬습니까? 신성범, 이성권, 근데 김병기 아무도 의원 세 관심을 갖지 사람만 않아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달라는 말을 안 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보여는 줬습니까? 보여는 줬습니다. 그럼 아무도 달라고 하지를 달라고 않더란 하지 말이죠.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네, 계속 그때는 제가 아니, 그거를 계속 묻겠습니다. 하니까 예, 주로 예. 메모를 하면서 받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김병기 의원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박수환 의원은 이 메모지를 12월 11일 국회 현안질에서 화면에 공개를 했고 12월 12일 다시 김어준 TV에서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거 다 증인이 제공한 건 맞죠? 그때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상황이라 그 상황에 대해서 제출한 거 제공한 건 맞죠? 증인이 제공한 건 맞죠? 박수환 박성훈 의원에게. 의원이 제공한 거 맞습니다. 메모지에 감금 조사, 검거를 요청, 위치 추적과 이거 증인이 직접 기재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기재했습니다. 이 내용은 보좌관은 아는 내용인가요? 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어떤 증인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했던 건 아닙니까? 그 메모지로 어떤 정치적 입지를 만들 수 있죠? 아니란 말이죠. 아닙니다. 네. 만약에 여인영 사령관이 저에게 그랬다면 아마 제가 혼을 냈겠죠. 그런데 그 전에 지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 전에 대통령께서 지시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때 대통령께서 증인과 여인영 사령관이 육사 선후배라는 얘기를 한 워딩이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납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까지 했고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를 수사 체계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국정원에 대공 수사권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증인에게 무슨 모양인데 그 전부 엉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정원 직원 빼고 저만큼 국정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국정원 수사를 물경 3년을 했고요. 그리고 국정원, 방첩사, 경찰의 이 대공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취임 이후에도 엄청난 노력을 했을 뿐 아니라 국정원 인사를 벌써 여러 차례 해온 사람이라 속속들이 저는 잘 압니다. 제가 1차장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육사 선후배이기 때문에 좀 국정원에서 이런 걸 할 때 정무직 회의라든가 간부 회의 때도 좀 거들어 주라는 얘기를 이제 한 것인데 이거를 체포 지시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지금까지 그게 궁금합니다. 대공 수사권도 없는데 체포 지시를 한다.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우선 대통령께서는 증인과 간첩사령관이 육사 선후배이고 방첩사령부에서 간첩 수사를 할 경우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는 대공 요직점 정보를 제공하고 방첩사 여건이 여러 칸이 국정원에서 지원하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을 증인은 일방적으로 누구를 체포하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는 것인가요? 증인도 지난번 증언에서 목적어가 없다고 얘기한 건 맞죠? 맞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대통령과의 통화 후에 그것도 여인영 사령관이 먼저 전화를 한 것도 아니고 증인이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물어보고 두 사람 간의 연결을 증인 마음대로 한 건 아닌가요?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오해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좌관한테 정설한번 스키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혼자만 가지고 있었고 혼자만 썼다면 누가 제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도리어 이번에 그 국정원장께서 저희 보좌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게 명단을 받던 사람의 어떤 증인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비를 할 때도 스코프가 나오는데 결국 이루어진 것은 국정원 청사 내입니다. 제 사무실에서 3분 거리에 떨어지는 원장 집무실, 원장 관저, 그 선상에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시간은 그 통화 내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정해져 있고 사무실에서 관저영관까지 그 짧은 기간의 거리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어디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크게 놀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직무 대리를 했고요. 그 기간에는 주례보를 안 했습니다. 필요하면 그때는 국가안보실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그 충심으로 모셨던 것 같습니다.
뭐 대통령께서 국정원 직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조서를 수사관이 받은 모양인데 장관에게 전화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었고 또 여이사영 사령관에게 뭘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상입니다. 지시를 받았으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휴정하고 7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수사관이 받은 모양인데 그 전부 엉터리입니다. 본인이나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사유를 소명하고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선서하신 후에 개별적인 신문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신 후에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경험한 것처럼 기억이 불분명한데도 분명한 것처럼 진술을 하는 등 거짓말을 하시면 위정죄로 처벌받습니다. 선서하십시오.